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기자 반작용 및 정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존에 여러분이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됩니다.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되고,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계자가 만든 자속과 코일이 쇠기하면서 유도기 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에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자에서 만든 자속과 전기자에서 만든 자속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서로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 즉 계자에서 발생한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것이 이번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을 글로 쓰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에서 만든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자속, 즉 계자에서 만든 자속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계자에서 만든 자속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자속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자속이 여기에서 감소를 하게 되면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죠?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주자속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서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류기에는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의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회전하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류자 편간에, 즉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함에 따라 정류자 편간 전압이 원래는 일정해야 되는데 불균형하게 됩니다. 불균형하게 된다. 그러면 정류자 편간 전압이 불균형하게 됨에 따라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암기를 해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주변에 계자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전기자의 코일이 총 1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는 전기가 유도되지 않죠.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축을
전기적 중성축이다라고 합니다.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지 않는 축을 전기적 중성축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발전기를 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극 쪽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N극 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S극 쪽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에서 주자속은 N극과 S극에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주자속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S극 측에 있는 이 전기자에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가 얘는 나오고 있는 방향이죠.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입니다. 즉 자개가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개는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주자속은 이러한 방향이고 전기자에 의한 자속도 이러한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는 자속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주자속은 이러한 방향이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둘이 서로 상쇄가 돼서 자속이 감소하겠죠. 다시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주자속은 오른쪽 방향이고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은 반대 방향입니다. 서로 상쇄가 돼서 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자속은 오른쪽, 전기자에 의한 자속은 똑같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자속에 의한 자속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그게 변형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N극, 여기는 S극이 될 것이고요. 동일하게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는 많아지게 되고 여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자속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왜곡이 되더라. 여기는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고 여기도 많아지고 이해가 되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더라. 여기는 많고 여기는 작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부분이 전기적인 중성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전기적 원래는 전기적 중성축은 어디였나요? 이거였습니다. 이거.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기 같은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전기적인 중성축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다? 회전을 하더라.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주자속이 감소하고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0%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럼 유기기전력도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되겠죠. 전기적인 중성축은 이와 같이 발전기에서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류자 편간전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 만약에 얘가 정류자라고 하면 브러쉬는 전기적인 중성축 지점에 이 브러쉬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근데 얘가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면 전기자의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X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는 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게 되면 브러쉬가 중성축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기기전, 얘 두 개 간의 유기기전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두 개 간에 뭐가 생겨요? 전위차가 발생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하고 불균형이 발생하고 브러쉬에 불꽃도 발생하고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이 없을 때에는 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보니까 요거 보세요. 여기는 아래 방향, 얘도 아래 방향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성분을 이러한 성분과 이러한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성분과 이러한 성분은. 자, 그러면 얘는 주자속은 N극에서 S극 방향이고요. 전기자에 의한 자속 중에 이 주자속과 반대 방향인 이 성분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자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자기자력. 그리고 요 성분, 세로 성분, 주자속은 N극에서 S극이죠. 이러한 방향인데 얘와 얘는 서로 뭐예요? 크로스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교차기자력이다라고 합니다. 교차기자력. 교차기자력은 ATC 이렇게 쓰고요. 감자기자력은 ATD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기자력은 얼마이고 교차기자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기적인 중성축이 요만큼 알파만큼 이동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알파만큼. 그럼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즉 감자 기자력을 발생하는 도체는 요만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제가 베타다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알파가 되겠네요. 2알파. 여기가 알파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2알파. 여기는 베타. 이걸 가지고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력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전력은 공식으로 써보면 V는 IR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V가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원천적인 힘, V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라고 쓰고 파이 RM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자속의 원천적인 힘을 우리는 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자력 F라고 하는 것은 N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코일에 감긴 횟수에 전류를 곱하면 얘가 기자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력의 단위가 암페어, 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감긴 횟수에 전류를 곱하면 기자력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감자 기자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기자력. 감자 기자력 A, T, D는 N 볼게요. 자, 총 도체수가 G죠. 코일을 이렇게 한 번 감으면 도체가 2개가 나옵니다. 1개, 2개. 그렇죠? 그럼 코일을 몇 번 감았어요? 한 번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N equal 1. G는 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일의 감균 횟수라고 하는 것은 총 도체 수를 2로 나누면 코일의 감균 횟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G가 여기에 총 코일의 감균 횟수예요. 그죠? 총 코일의 감균 횟수. 그 중에 요만큼이잖아요. 그 중에 얼마만큼? 요만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이라고 하잖아요. 180도. 맞나요? 파이 또는 180도. 그럼 파이분의 이 알파만큼이 n인 거예요. 이만큼이 n. 그럼 전류를 볼게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체 전류를 IA라고 하면 병렬의 수로 나눈 게 도체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병렬의 수가 4개다 라고 하면 4개다라고 하면 요게 흐르는 전류가 1A 라고 하면 얘는 4A, 총 4A 중에 여기가 1A다라고 하면 요 4A를 병렬의 수로 나누면 요 도체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분의 IA가 되는 거예요. IA가 전체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얘가 감자 기자력인데 단위를 보시면 암페어 턴 퍼 극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극당 감자 기자력. 그럼 얘를 뭘로? 극수로 나눠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감자 기자력은 이것을 정리해서 적어 보게 되면 E AP분의 GIA E AP분의 GIA에다가 파이분의 2알파. 그러니까 여기를 180분의 2알파라고 써도 되고요. 그렇죠? 단위가 암페어 턴 퍼 극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부분을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이분의 2알파라고 하는 것은 파이 중에 2알파잖아요. 근데 파이분의 베타를 뺀 것만큼도 되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도 쓸 수 있어요. 또는 180분의 180 마이너스 베타 또는 180분의 2알파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각도법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 충분히 보기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교차 기자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기자력은 A, TC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일하게 코일의 감균 횟수, 전체 코일의 감균 횟수는 2분의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얼마만큼? 요만큼이 교차 기자력을 만듭니다. 베타만큼. 파이분의 베타. 곱하기 전류는 A분의 IA가 될 것이고 극당이니까 얘도 P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E, A, P분의 GIA 총 도체수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시고 파이분의 베타 단위가 암페어 턴 퍼 극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180분의 뭐 베타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뭐 180분의 뭐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죠? 파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한 보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류자 편간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불량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대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여기에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이고 마찬가지로 이 발전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려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S극 측에는 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는 X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에서 첫 번째로는 보상권선의 설치입니다. 보상권선 설치.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 보상권선이 뭐냐라고 볼게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원인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되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을 상쇄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XXXX 들어가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요 계자극을 홈을 파서 여기에 반대가 되는 전류를 흘려주면 되더라 이거죠. 여기를. 그러면 얘에 의한 자속과 얘에 의한 자속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측도 마찬가지로 계자에 홈을 파서 전기자 전류와 반대가 되는 X의 전류를 흘려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상쇄돼서 자속이 사라지겠죠. 그게 바로 보상권선입니다. 즉 계자에 홈을 파서 전기자와 동일한 크기의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는 권선을 우리는 보상권선이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권선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전기자 권선과 직렬 연결을 하시고요. 직렬 연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랑 전류가 같아야지 동일한 자속이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되는 거죠. 전기자 권선과 직렬 연결하시고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하셔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앨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상쇄에 대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상권선이 다 상쇄해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를 부가적인 보극을 설치합니다. 뭐 N극, 뭐 S극 이렇게. 얘를 두 번째 보극 설치입니다.
보극 설치. 근데 이 보극 설치는 전기자 반작용의 감소의 역할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또한 양호한 정류를 하게 됩니다. 정류를 잘 양호하게 해준다. 이거 양호한 정류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로 전기적인 중성축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브러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브러쉬의 위치는. 근데 이 브러쉬를 전기적인 중성축 방향으로 얘를 어떻게 한다? 이동을 시키면 불꽃 발생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브러쉬를 이동한다. 브러쉬를 이동.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당연히 중성축이 이동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전동기는 회전, 전기자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브러쉬를 이동하는 기구를 이제 로커라고 얘기합니다. 브러쉬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게 로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자 반작용을 하게 되면 자,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에서 생성된 주자속을 감소하는 현상이고 그 영향으로 주자속 감소. 주자속이 감소하면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겠죠. 두 번째로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세 번째는 정류자 편간 전압의 불균형에 의한 브러쉬의 불꽃으로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세 가지로 보상원선을 설치한다. 보극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중성축 이동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보상원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연결을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연결한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은 정류입니다. 정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정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직류기에서는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한 교류를 정류자를 통하여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류 과정에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불꽃에 의해서 정류자 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꽃 발생을 방지하고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전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류 시간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기적인 중성축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얘가 전기적인 중성축을 지나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정류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 파형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정류 시간, T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류 시간. 그러면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한 교류를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은 정류자와 브러쉬에서는 어떠한 과정인가를 그려보게 되면
바로 요 순간 얘를 편의상 제가 T1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간 브러쉬가 여기에 있는 요 순간을 T1이 되겠고요. 그러면 브러쉬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실제로는 정류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브러쉬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러쉬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정류가 요 끝나는 요 시간을 제가 T2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브러쉬가 이 5번을 완전히 빠져나간 요 때의 순간을 T2, 그러니까 정류의 시작은 T1, 정류의 끝은 T2라고 하는 시간일 때 브러쉬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브러쉬가 이동한 거리를 볼게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를 보시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브러쉬가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브러쉬의 길이가 B라고 하고 정류자의 이 절연체의 간격을 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B- 델타가 됩니다. 그러면 정류 시간은 TC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속도를 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속도가 되겠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TC분의 B- 델타. 그럼 우리가 주변 속도를 VC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류 시간은 TC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C는 주변 속도 VC분의 B- 델타 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공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정류 시간은 VC 주변 속도분의 B- 델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에 그려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정류 시간 T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류가 정확하게 이러한 곡선이 되는 전류가 이러한 곡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직선 정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얘가 직선 정류. 이 직선 정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이상적인 정류이다. 직선 정류. 두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정연파의 모양으로 곡선이 이렇게 되는 그러한 정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얘를 정연정류다라고 합니다. 정연정류. 이 정연정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양호한 정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연정류가 됐을 때 양호한 정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래프의 이러한 파형의 정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우리는 과정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정류. 이 과정류는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극을 사용하는데 이 보극이 과할 때 보극이 과하다. 이때를 과정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과정류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분명히 여기는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이죠.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류가 급격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권선은 코일이고요. 코일은 L 성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게죠. VL은 L, DT, DI라는 식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면 이러한 전압, 높은 고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고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정류 시작 단계잖아요. 그죠? 정류 시작 단계에서 전류의 변화량이 급격히 많아졌다. 그럼 이 단계에서 고전압이 유기한다 이거예요. 즉 정류 시작할 때. 정류 시작할 때는 어디죠?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요? 불꽃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류 초기 브러쉬 앞단에서 불꽃 발생.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과정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렇게 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네 번째는 부족 정류라고 합니다. 부족 정류. 이 부족 정류라고 하는 것은 보극이 뭐 할 때, 부족할 때, 좀 덜 했을 때, 적당하지 않고 부족할 때. 그러면 이 부족 정류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전류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게 되고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정류 말단에서 정류 말단 끝부분에서 그 얘기는 브러쉬 말단에 브러쉬 뒤에 뒤편 뒷단에 불꽃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전류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얘에 대해서 얘를 우리는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해요. 리액턴스 전압.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에서 보시게 되면 그럼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리액턴스 전압이 작으면 됩니다.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리액턴스 전압이 작으면 불꽃이 발생하지 않고 양호한 정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한다. 두 번째로는 그럼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하겠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 리액턴스 전압에 대한 식이 L, DT, DI입니다. 그럼 얘를 보게 되면 리액턴스 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정류 시간 TC예요. 그죠? TC. 맞죠? 전류는 IC에서 마이너스 IC까지 변하니까 EIC가 돼요. 이게 리액턴스 전압이에요. 그러면 얘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요거를 크게 하면 되겠다. 그죠? TC, 정류 시간. 즉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길게 한다. 그러면 이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전 속도를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회전 속도를 감소한다. 세 번째로는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접촉 저항이 크면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탄소 브러쉬 사용. 네 번째, 보극 설치입니다. 이 보극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유도시켜서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극 설치하는 것을 우리를 다른 말로 얘를 전압 정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극을 설치해서 이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유기해서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보극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정류를 위해 보극을 설치한다. 그러면 보극을 설치하는데 극성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발전기 같은 경우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 보극은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에 보극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발전기일 때. 전동기일 때는 항상 뭐와?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때 보극은 여기는 N극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S극을 설치를 해주시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하여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한 첫 번째는 전기자 반작용이고 두 번째는 정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과 정류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그 다음에 기자력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해주시고 정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직선 정류, 정연 정류, 과정류, 부족 정류가 뭐냐, 이때 불꽃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는 내용과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